자, 이번에 미국에서는 사실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금융시장도 굉장히 환호를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경기 침체 우려를 마냥 지켜볼 수는 없는 거죠. 또 네.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만들어서 수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준 네. 내에서도 조금은 다른 시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포인트로 잡았는데 바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이게 무슨 얘기냐. 예.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그 기자 이름이 닉 티미라우스 기자라는 예. 분인데 6월에 빅스텝이 시작되기 전에 빅스텝 이후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단서를 가장 먼저 블랙아웃, 즉 연준의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연설을 할 수 없는 그 기간에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한다라는 좀 깜짝 놀랄 만한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11월에는 75bp 올리는 부분들이 거의 확정적이지만 11월 이후 그러니까 12월부터는 시장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하고 있는데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어쩌면 50bp 즉 빅스텝으로 조금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지난주 후반에 미국의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때마침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이 맞아요.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는 부분들을 조금은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식의 논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11월은 이미 우리가 좀 반영을 한 거고 이 이후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금리 인상의 강도는 조금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기자, 월스트리트 저널 예. 그 기자 이름이 뭐였죠? 닉 티미라우스 기자입니다. 네, 티미라우스 기자. 그 기자 얘기가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오는데 네. 우리로 따지면 한국은행 출입을 하는 베테랑 기자. 맞습니다. 예, 라서 그 아마 내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네. 그런 기자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쓰는 기사대로 실제로 시장이 움직이고 아마 다른 기자들은 잘 모르는 그런 속내용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적중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패드 와처라 그래서 예. 약간 연준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연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은 원활한 그런 뭐 언론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언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확률적으로 뭔가 연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그동안 긴축 강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예. 그래서 보면은 이번 주에는 외환 시장과 금융 시장에 좀 호재거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제 일본 은행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앵커 브리핑에서도 일본 엔화에 대한 움직임을 좀 주시하자. 왜냐하면 달러화를 조금은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이슈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한 건 아니지만 일본 은행이 외환 시장에서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150엔에서 개입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강해지고 달러화가 약해진 건데요. 일본이 아시는 것처럼 연준 다음으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일본의 엔화가 여기서 더 약세를 보인다면 일본 은행으로서는 국채를 팔아서 즉 미국의 국채를 팔아서 달러화를 매도하고 더불어서 엔화를 사는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의 국채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채 수익률은 급등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일본 은행의 행동을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일본 은행이 들고 있는 국채를 매각하지 않고 달러화가 만약 약세를 보인다면 일본 은행 입장에서도 국채를 굳이 매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죠. 예, 그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자극한 거는 아마도 영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빌런이라고 하잖아요. 예. 영국의 파운드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가는 부분들이 예. 영국의 연기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일본 은행 또 일본의 엔화가 더 약세를 보인다면 일본의 연기금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건 진짜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시스템 위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전에 차단하려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행동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중앙은행만 긴축이 아니라 계속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한 달 만에 다시 개입하면서 걱정을 좀 잠재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영국의 수장이 바뀌었지만 또 보리스 존슨 리스크가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불식됐고요. 일단 뭐 속보에 의하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예. 영국 파운드화가 안정을 찾는 부분들은 일단 하나하나씩 좀 약간 너무 많이 꼬여 있었던 실타래가 좀 풀려가는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풀려나가기까지는 긴축으로 인해서 올라온 비용을 조금은 민간 경제가 잘 흡수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영국과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 번째 포인트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PF라든지 지난 주말에 뉴스를 잘 보시는 분들은 이 레고랜드발 ABCP 즉 자산담보부 기업은 어음에 대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뤘을 텐데 일단은 정부기관에서 수습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레고랜드 강원도에서 지방정부가 이제 소위 말하는 만기가 들어오는 CP 기업어음을 상환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거는 사실 일반 기업들은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정부 차원에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 상환하지 않겠다 하니 지방 정부가 상환 안 하는데 그럼 어느 은행 어느 회사를 믿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지난주 주식시장에서는 관련된 업종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죠. 뭐 부동산 자산 신탁, 즉 리츠부터 건설주, 증권주, 하다못해 은행주까지 변동성이 나타났던 부분들인데 그래도 주말 동안에 정부 측에서는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내년 1월 말까지는 채무 상환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은 수습을 하려는 것 같긴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여러 가지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노이즈, 관련된 금융기관, 그리고 주식들은 변동성에 그래도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고랜드로 시작된 유동성 리스크가 크레딧 리스크로 번지게 되면 단순히 건설주나 은행주 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또 대한민국의 자산 시장에 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을 이걸 줄 수 있죠. 예, 저희가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는 네.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잠시 후 인사이트 시간에 마련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